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나오셔서 타이밍이 조금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도국 이슈 취재팀 최재형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벌써 먼저 7번째군요. 네, 그렇고요. 본인이 몇 번 빠지셨죠?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 정리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요. 예, 바로 맞습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고른 5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망한 수사관 A 씨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네.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생성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어서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는 당분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망을 놓고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혔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으니까 조만간 뭐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네, 부검도 할 예정이라고 예, 하고요. 부검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감론 예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어제 밤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네. 수능 성적이 유출됐다 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일부 수험생이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미리 확인해서 이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내 성적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성적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파장이 일고 있고요. 관련 검색어나 뉴스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정부에서는 해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해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희 SBS 경제부의 박찬범 기자 조금 뒤에 연결해서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이번 소식도 좀 오늘 성남 오늘 좀 약간 어린이집. 소식들이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예,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입니다. 네. 이 역시도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나 뭐 게시판 뜨거운 이슈인데요. 지난달 29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지난달 2일에는 지난 2일이죠. 지난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려서 알려진 사안입니다.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 부모 측은 또 약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아무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사건 사고 아동 학대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어제 저희 SBS 8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나왔던 소식이기도 한데 네. 아,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네. 민족 관련 소식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중복 광고를 걸어가지고 네. 특정 지역의 주문을 독점하는 이걸 또 깃발꽂기라고 깃발꽂기라고 하죠. 깃발꽂기요? 네. 깃발을 꽂아서 네. 특정 업장이나 네. 업주가 그 지역의 주문을 독식하는 이런 걸 이제 막겠다 배달의 민족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저희 어제 SBS 8시 뉴스에 내놓은 대책인데 이 보도를 했던 경제부 안성현 기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만났는데요. 이 대책에도 문제점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는 경제부 안성현 기자 불러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소식은 음원 사재기 논란입니다. 요즘 가요계가 시끄럽죠. 네. 음원 사재기를 폭로하고 이를 또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관련 검색어나 뉴스도 많고요. 뭐 소속사 그리고 연예계, 가요계 뭐 너나 없이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불신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래전부터 관행 같은 일인 건지 실제 사재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음원 차트가 조작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SBS 연예 기자 이제 가요 담당하고 있는 강수지 기자 조금 뒤에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리한 5가지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관 사망, 수능 성적 유출 의혹, 성남 어린이집, 배달의 민족, 음원 사재기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취재 비하인드부터 미리 보는 팔뉴스까지 SBS 기자들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불러서 조금 더 자세히 키워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수험생이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미리 확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수능 성적 유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를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정책문화팀 박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SBS 1층 지상주차장입니다. 방금 전에 그 학원 전문가랑 그 학생들 인터뷰하고 마침 지금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들어오는 길에 생생하게 전화 연결될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주차장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 올라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바로 여쭤볼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유출된 성적표가 실제 수능 성적표는 맞아요? 네, 그 실제 수능 성적표로 확인이 됐고요. 교육부에서도 아까 정오쯤에 실제 유출된 성적표가 맞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평가원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난 거예요? 아니면 보안이 뚫린 거예요? 이게 뭐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이런 범죄는 아니고요.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 보안상에 그 좀 허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수험생 중에 한 명이 그 DOM 탐색기라고 하는 그 웹브라우저 탐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2019를 2020으로 바꿔서 입력을 했더니 그게 이제 미리 열람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죠? 네, 뭐 공식적으로 이젠 미리 유출된 거는 이젠 처음 있는 일인데 뭐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는 예전에 한 1, 2년 전에 한 수험생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뭐 국민신문고에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올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 그 게시글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 진위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가원이나 교육부도 굉장히 아침부터 분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실제 수능 성적표가 맞다 이렇게 사실관계도 확인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구체적인 입장 같은 게 나왔나요?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예, 뭐 교육부를 통해서 오늘 오후쯤에 이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식 그 설명 자료를 뭐 서면상으로 이젠 취재진들에게 이제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공식 발표 자료에는 일단 과실이 인정하겠다는 여부랑 추후 조기 발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일부에게 먼저 공개된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좀 심각하게 들어봐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는 어젯밤 11시쯤에 이젠 수능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네. 이렇게 하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이 어젯밤 11시일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도 재수생들 일부 삼수생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아는 사람끼리 공유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제 12월 1일까지만 해도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위예과가 이젠 수시 시험이 있었고요. 고려대학교 학종 일반 전형,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전형들은 수시를 할 때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일부 재수생들이 미리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알고 내가 최저 등급을 못 맞췄으니 그럼 나 수시 시험 이거 안 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다 하면 나 이거 수시 면접만 잘 보면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사활을 거는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그런 면에서 미리 그 등급 컷이나 자기 점수를 몰랐던 고3 학생들과 이제 확실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이제 커뮤니티나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이 수시를 다시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점수를 빨리 알았다, 뭐 이런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군요. 네, 그렇죠. 이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수시 최저 등급을 맞췄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 대학엔 응시를 하고 저 대학에는 응시를 안 하면 그 각각 대학마다 수시 경쟁률의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몇몇 학생들이 이 자기의 수능 점수 등급 컷을 미리 안 게 뭐 당장 어젯밤이 아니고 이게 뭐 일주일 전 이랬다면 아주 상당히 심각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학생들이 알고 공유했는지가 시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오후에 발표될 때 아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렇게 미리 점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이 시점에 대한 발표도 좀 들여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고3은 이렇게 이 방법으로 미리 성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예, 고3은 없습니다. 오로지 졸업생, 재수생, 뭐 N수생들만 가능한 겁니다. 자칫 시작부터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이게 좀 이슈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네. 발표는 몇 시에 오늘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아직 오후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오후라고 하면 5시 이전에는 뭐 평가원의 이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이 언제부터 이게 조회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뭐 평가원이나 아까 뭐 교육부의 한 그 간부의 말로는 그걸 이제 최초에 게시한 학생이 이제 뭐 업무 방해가 아니냐, 이제 뭐 법리적인 검토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허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제. 네,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주 취재를 네. 짧은 시간에 되게 잘한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죠.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나는데 최종 결과는 조금 뒤에 방송되는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콜 순서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주요 키워드에 대해 SBS 기자 가운데 가장 잘 아는 기자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듣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네, 오늘 처음 네, 아는 저도 기자. 몰랐어요. 네, 그 아는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예요. 네. 네. 자, 이번 키워드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럴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기자죠. 네. 경제 완세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보고 인사해야 네, 되나? 저기.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단 보도 내용 처음에 보도했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배달의 민족이 원래 자영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뭐 많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이 받는다 네. 이런 건 알려졌는데 네. 어느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게 카드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외부 결제 수수료라고 해서 이거는 한 3%대의 외부 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식당이 한 1%라고 보시면 조금 그거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앱에 들어가면 오픈 리스트라고 상단에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는 배달의 게 민족 나와요. 위쪽.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오픈 리스트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를 찍어서 과금이 실제 결제까지 이루어진다. 네. 요게 수수료가 6.5%고요. 아, 거기다가 또 붙는 거죠? 그렇죠. 네. 3.3에 3%랑 6.5랑 이렇게 네. 합치는 거죠. 거의 그거면 그럼 거의 9.5. 예, 10%고요. 네.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통으로 15.5%까지 최대 정도. 여기가 훨씬 많은 건가요? 근데 요교가 이제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게 배달의 민족에 이제 흔히 자영업자들에게는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이 울트라콜이라는 광고인데 울트라콜 광고예요, 광고. 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저희 배달의 민족 네. 홈페이지에 예, 다들 배민 안 하시나요? 저 없나 봐요. 저는 여기로 씁니다.
그 배달의 15%인지 몰라요. 배달의 민족에 네. 있는 울트라콜이라는 게 네. 있는데 그게 뭐죠, 울트라콜? 울트라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 리스트로 뭐 상단에 두세 개 돌아가는 거 아래 울트라콜이라고 이제 돼 있고 이제 네. 아래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오죠. 네. 네, 오픈 리스트가 있고 그 밑에 또 울트라콜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넘기다 보면은 네. A라는 집밥이 계속 나와요. 넘기다 보면은 세 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나왔던 게 뭐예요? 네. 손수묵 밥집 그럼 몇 개 지나가다가 그쵸, 또 그쵸, 손수묵 그쵸, 밥집, 그쵸. 손수묵 네. 밥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제가 살고 만약에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이 실제 식당 주소에서 1.5에서 3km 반경 안에 식당들이 노출이 되는 건데 네. 요거를 이제 깃발을 꽂으면 월 88,000원 정액제로 이제 광고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3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 가게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동작구나 어디까지 배달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자가. 그럼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어디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뭐 시장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막 가짜 주소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다가 깃발을 그래서 꽂는다는 깃발을 내가 말이군요. 꽂는다, 땅을 진짜. 차지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88,000 한계가 없어요. 88,000원인데 한계가 없는데 강남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일단 100개는 꽂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88,000원이 88,000원이면 뭐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100개 뭐 200개 이렇게 그러네요.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kg 이상을 배달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2kg, 3kg, 그렇죠, 뭐 그렇죠. 4kg, 5kg까지는 배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더 하려면 그러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88,000원을 주고 깃발을 계속 사는 거예요. 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영업자들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 처음 창업을 시작했는데 깃발 몇 개 꽂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많고 서로 이제 고객 마케팅의 전략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픈 리스트에도 내가 들어가서 과금이 되면은 6.5에 3%의 수수료가 합친 게 붙는데 88,000원이라는 정액제로 깃발을 꽂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무리 주문량이 노출이 많아서 주문량이 늘어도 광고로 나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봐도 이제 배달 주문량이 늘었다는 거는 50% 가까이 주문량이 늘었다고 업주들이 대답을 하는데 수익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 그다음에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걸로 봐서 배달이 는다고 꼭 수익성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다 그렇게 딱 받고 마는데 여기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배달 민족 쭉 올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오픈 그 다음에 울트라콜 깃발 꽂기 그러니까 처음 앞부분은 다 광고료를 내야지 거기에 그렇죠. 입점할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는 내가 단골 고객 손수영님한테 쿠폰을 주고 싶은데 이제 단골 고객한테 쿠폰을 발행하는 거 제 돈으로 이제 제 살을 깎아서 발행하는 건데 그 쿠폰 옆에 표시가 있어요. 손수욱 밥집의 옆에 쿠폰이라고 붙는 표시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인지해서 쿠폰을 받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식당 옆에 붙는 그 코딱지만한 쿠폰이라는 그걸 얻기 위해서 월 3만 몇천 원을 또 내야 또 돼요.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어제 보도가 다양한 나갔는데 방법으로 가져가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자영업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요금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쿠폰 발행할 때 월 38,000원 내는 쿠폰로 노출 요금은 무료로 하겠다. 쿠폰. 그 딱지는 딱지는 건 무료로 딱지는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 그다음에 오픈 리스트 6.8% 수수료는 1%포인트 내리겠다. 5.8로. 5.8 내리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제가 집 앞에 이제 가까운데 치킨집이 하나 있어갖고 금요일날 가다가 저기 가서 이렇게 이제 가방 놓고 거기 가서 사와야겠다. 그리고선 놓고 갈라 그러다가 혹시 몰라갖고 이렇게 무슨 앱을 열었더니 오늘은 치킨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치킨 먹는 데서 그걸 딱 눌렀더니 마침 그 치킨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기로 유명한 치킨인데 그냥 한번 오랜만에 생각나서 한번 먹어보려고 눌렀는데 가격이 그게 할인받고 뭐하고 하면 심지어 배달도 해주잖아요. 실제로 가서 사는 거 수준보다 조금 싼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요기땡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뭘 샀는지 예. 이게 무슨 치킨데이, 뭐 피자데이 이래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복날에 그게 심했어요. 복날에 뭐 복날 쿠폰 쏩니다. 무슨 치킨데이입니다. 근데 원래 복날이 치킨집이나 닭집들한테 성수기인데 다 망했어요. 동네 치킨집들이 다 그때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치킨집을 가려다가도 그 무슨 데이 무슨 데이는 대형 프랜차이즈들하고만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더더욱 승자독식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되는 그 거죠. 쿠폰 뜨면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실제 가서 사면 배달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동네 이제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죽겠다 이랬는데 이젠 거기다가 배달앱한테까지 시달리는 약간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 기존에 항상 나왔던 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냥 반복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사업주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자기들 마음대로의 고효,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고 그렇죠. 그거를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는 할인이지만 그 고열은 또 그 자영업자들이 또 다 내야 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상황들이 안 반복되는. 들어가기엔 근데 또 뭐한 뭐한 게 거예요? 이제 다 혼밥 뭐 1인 가구가 늘면서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요. 실제로 그쵸. 배달앱 이용해 본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데 그다음 기계도 다 달라요. 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기계가 다 달라서 나중에 정산할 때 새벽 2시까지 한대요. 포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포스가 그러니까 그런 달라서. 것도 힘들고 수수료도 다 다르고 내가 얼마 벌었는지 정산하기도 힘든 요새 이런 실정. 깃발 꽂기는 배달의 민족 말고 다른 배달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배달의 민족이 이제 기본고. 네. 그 다양한 뭐,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는 낮지만 이것저것 진짜 그쵸. 게임 아이템 사듯이 계속 네. 사게 되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보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자영업자분들과 그의 관계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뭐 그래도 우리는 싸게 먹지 않냐. 그렇죠? 나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싸게 먹는데 왜 치킨 가격에 대해서 왜 불만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치킨 가격에 네. 대해서 뭐 그런 반론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길게 보면은 제가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자기가 수익성이 낮아지다 보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음식 가격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질을 양을 낮추든지. 양을 덜 주거나 질을 낮추든지. 그러면 결국 그거 소비자한테 다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생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가지고 오는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오늘 배달의 민족에서 그 수를 3개로 이제 제한하겠다. 깃발 수를. 꽂는 수. 깃발 세 개. 그 이제 내년 4월부터 아까 뭐 수수료 1% 포인트 낮추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개편을 발표했는데 자영업자들이 또 우려하는 거는 그 이제 제가 어떤 치킨집을 냈다고 해서 꼭 그 치킨집으로 상호로 등록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A 치킨, B 치킨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소를 3개로 제한한다고 해도 이런 부작용이나 편법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아직 4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4월부터 더 한다는 거죠? 예. 이제 섬세하게 조금 세밀하게 이런 거를 조금 짜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영업자와 앱 회사와 배달의 민족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지금 배달의 민족이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펴보는지는 저희가 아는 기자 코너에서 안서영 기자 계속 모셔서 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가수 박경 씨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실명을 SNS에 언급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음원을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음원의 실시간 순위를 이제 급격히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말기 기계들을 이용을 해서 순위를 올리는 그런 이제 통칭으로 이제 작업이라고들 작업. 한다고. 네, 작업. 네, 그러면 가수 박경 씨 블락비 네, 소속이죠? 네. 예. 그럼 무슨 근거로 저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여름에 댄스 음악들이 음원 순위 3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발라드 곡들이 굉장히 음원 순위 3위에 올라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리스너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활동하는 가수분들도 요즘 너무 음원 차트가 콘크리트다. 내가 뭐 음원 순위에서 보통 좋은 성적을 얻는 분이셨는데도 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가요계에서는 암암리에 다들 저런 게 있을 거다
라는 이런 저변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수들 사이에서는. 네. 제로 음원 사재기가 있다라는 저변이 형성돼 있어요. 네, 이게 이 발언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크게 된 이후에 박경 씨의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제 가요계에서 만연해 있는 그런 소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정확한 워딩은 만연되어 아니지만 있는. 네.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여기 적어왔는데 네.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트윗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린다. 불편을 드렸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완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라는 것은 이제 소속사 측에서도 예, 표현을 한 사재기라는 게 부분이고. 실제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사재기 있어요? 제가 사재기 현장에 가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많은 가요계 관계자분들이 네. 사재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의혹은 있다라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재기 업체에서 사재기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 현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의뢰를 해라 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남겨놓은 것을 이제 보도를 한 매체도 있고요. 아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손승욱의 팔보채가 네. 이미 떠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떠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이게 그렇게 음원이 됐다, 차트 상위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맘 놓고 맡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럼 그 업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네요? 대행 업체인가요?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네요? 그냥 그런 업체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모든 이제 바이럴 마케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사재기를 담당하는 분들이 바이럴 마케터라고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럴 네. 마케터. 바이럴 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브로커들이나 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눠주고. 네, 근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후불제로도 많이 해요. 수익이 나면 그것을 이제 브로커분들이 팔을 가져가고 이제 기획사에 이를 주는 그런 식으로. 브로커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도 많이 남는 장사니까 하겠죠. 그럼요. 이제 음원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것하고 100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것하고 뭐 저작권료에 대한 차이도 많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순위권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청자분들이 계속 스트리밍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 그런 네. 수익도 연결이 되니까. 네, 연결이 되고. 네. 많은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네. 진짜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시세도 그렇거든요. 시세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1위는 네. 얼마, 100위 안에는 얼마 든다. 뭐 이런 시세도 있어요. 혹시? 왼쪽에 있는 그 1위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수익이 시세가 안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정도면. 근데 보통 이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위권 안에 드는 게 1,000만 원 정도 아, 진짜? 든다고 하고요. 아. 1위에서 뭐 1위 정도 그렇게 최상위로 가려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아 시세가 있네요. 시세까지 형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음원 차트 자체가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불신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그걸로 만약 조작이 가능하다면 네. 물론 모두 조작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수의 음원이 조작된 행위로 인해서 순위가 올라가서 네. 그것에 의해서 조작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음원 차트 쪽에서 조작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네. 나와 있는 이른바 순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가수분들도 신뢰를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도 분들이 많고.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그럼 항상 나오면 저는 항상 음원 차트 상위권에 가는 가수를
잘 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의 노래까지도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네. 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들거든요. 네.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뭐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무슨 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음원 사재기가 네. 현행법상 그래도 엄연히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네.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아.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뭐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아, 벌금에 징역이군요. 처한다고 합니다. 자유계에서는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일단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니 고소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일단 고소장을 수사가 접수를 진행이 했고. 되겠네요. 네, 뭐 래퍼 마미손 씨, 네? 마미손 씨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그 래퍼분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곡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이제 가사를 보면은 기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인가,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계의 선택으로 이게 선택되는 노래에 밀린다 이런 걸 한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네 풍자를 하는 가수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등등 이제 음악 산업 단체가 이제 그런 윤리 강령 선포식을 열었어요. 네네네. 이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원활한 시장 경제 활성 확립을 위한 윤리 강령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캠페인 형식인 거죠. 이렇게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원 사재기 뭐 예전에 앨범 저 때문에 앨범 사재기 예전에 길바닥 차트 옛날에 뭐- 시대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게 리어카에서 뭐 테이프 팔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죠. 저희가 듣는 음악들, 음악에 관한 가수분들 그런 분들의 신뢰의 문제인데 자정 노력도 있고 수사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음원 사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서 고쳐질 건 또 고쳐지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국제부 정동현 기자가 격이 다른 국제 뉴스를 들려드리는 월드클래스 시간입니다. 네. 왜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세상에서 첫 출연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쑥스러워. 격이 다르죠. 예, 많이 다릅니다. 예. 자, 네. 네. 오늘 순서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급락했다. 벚꽃놀이 행사 때문이다. 벚꽃놀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정동현 기자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거 맞죠? 지지율이? 네, 뭐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달 중순에 한 49% 정도까지 절반 이하로 10%? 떨어졌었어요. 네, 밑으로. 근데 올해 이제 이달 초에 지금 2일이죠. 지난달 말에 이렇게 조사한 거를 이달 초에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42%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42%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졌나 궁금한데 벚꽃놀이? 네, 뭐 벚꽃놀이 때문이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벚꽃놀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일본에서 4월 달에 벚꽃이 한창 이제 예쁠 때 일본 정부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그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네. 그게 뭐 일본에서 나름 큰 행사고 총리실이 또 주최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인데 문제는 여기 이 행사에 그 아베 총리가 지역구 사람들,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초청을 해서 그 행사를 즐기게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 사실 자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나왔는데 처음에는 아베 총리 측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뭐 주간지에서도 나오고 뭐 교도통신에서도 나오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아베 총리 측에서 입장을 바꿔서 반성하고 있다. 깊이 반성한다. 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네, 요 행사입니다. 지금 지금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이 이제 아베 총리의 부인인데 그 이 행사에 이 부인이 직접 관여를 해서 섭외 인사들을 또 이 어레인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좀 아베 총리한테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인데
세금이 쓰이는 국가 행사인데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어떤 자신의 사적인 그렇죠. 목적으로 행사를 이용했다. 네. 그 아베 우리나라랑 이제 선거제도가 좀 다르니까 총리도 이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이제 총리가 되는 내각제 시스템이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아베도 챙길 수밖에 없겠죠. 뭐 챙기는 거야 뭐 당연히 문제는 그렇게 아니죠. 하는 거지만 이 총리의 입장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나라 돈이 들어가는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그런 뭐 정황이 있어서 야당 측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인정한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아니라고 이렇게 감출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구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약간 개인적인 사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야당이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좀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점점 기사가 나오고 의혹들이 점점 더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스탠스를 바꾼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저때 그럼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 같은 거 다 공개가 됐나요? 지금? 뭐 일부는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일본어를 이렇게 정통하지 않아서 뭐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뭐 일부 일본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명단도 지금 속속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인기 많다가 한번 큰 변곡점을 맞고 있네요. 거짓말 네. 같은. 근데 뭐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역대 일본 총리 중에 최장수 총리가 됐거든요. 지난 아베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한 1년 정도 총리를 한 다음에 12년부터 이제 12년 12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면 만 7년 가까이 채웠는데 총 이 날수로 따지면 2,200여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후 일본 총리 중에서는 가장 긴 총리 재임 기간인데 뭐 안 좋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서 좀 리스크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일본 경제 수출도 그렇고 뭐 국내 소비도 그렇고 뭐 별로 좋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랑 전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덤비더니 네. 일본 경제 상황 어때요? 뭐 3분기에 그러니까 가장 최신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3분기에 전반적으로 일본 그 경제가 침체가 됐다. 또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좀 감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우리와의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와의 경제 이 갈등 양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일본 네. 경제 규모로 보면 그렇겠죠. 네. 뭐 최정 선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관광이나 뭐 우리가 일본 수입품 감소된 것들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뭐 전혀 맥주 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이 직접적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힌 거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 침체가 가장 크고요. 네, 미중 경제 갈등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좀 침체가 되면서 일본이 주로 중국에 수출했던 뭐 휴대전화 부품이라던가 반도체 부품이라던가 이런 게 수출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제 침체 3분기에 뭐 생산성이 감소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도 힘든 상황인데 일본 경제도 안 좋고 지지율도 안 좋고. 그 벚꽃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좀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좀 어떤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릴 정도의 스캔들인가요? 42년.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베 총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장수 재임 기록도 갈아치울 정도로 총리를 계속 하고 있고 스캔들이 또 있었잖아요 중간에. 네, 뭐 이러저러한 뭐 타격을 입을 만한 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본 총리실 측에서 이 벚꽃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이 매년 하던 행사인데 4월에 매년 하던 행사를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반성하고 무마하고 이게 또 일본이 정치 상황이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이게 또 중앙집권적인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네, 제 사견입니다. 네. 네. 네, 항상 사견 얘기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사견이었으면 알려드리고 자, 그 월드 클래스 아베 지지율 추락 일본 경제 휘청 자, 조금 더 어떻게 볼지 지켜보고 경제 상황 더 지켜본 후에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정도영 기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발로 뛰는 최재형 기자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더 워커 시간입니다. 아, 이 더 워커 이거 처음 공개된 거예요 오늘? 그러게요. 네, 영광스럽습니다. 네. CG가 대단합니다. 예쁘죠? 예, 네, 그런 것 저희 같아요. CG팀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주셨어요. 자, 네. 좋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저희가 최재형 기자가 다녀온 것은 네. 우리공화당 천막 논란 여의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 여름에 광화문광장에서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또 뭘 주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지금 국회 앞에 친 거죠? 네, 국회 앞에 네. 이제 국회 앞 도로에 네. 이제 조그만한 그 도로 위에 지금 공원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하면 요 앞에서는 지금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저 길을 건너면 앞에 공원이 있는데 국회 거기에 정문 앞에. 네. 거기에 이제 천막을 쳤어요. 네. 천막을 쳤고 네. 제가 오늘도 이 영등포 구청이 이제 여기를 관할하고 담당하거든요. 네. 담당 지금 저기 보이네, 저기 네, 보이네. 여기 아, 바로 저기. 보이죠. 네, 저기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오늘까지도 한 30개 정도 천막이 쳐져 있대요. 하네요. 원래 처음에 한 네. 100개 치겠다고. 네, 그런 처음에 이제 얘기 100개 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 공화당도 좀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00개까지 늘리지는 못하고 공간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저 뒤쪽으로 쭉 공간이 있어서 이제 더 자기네들 처음에는 이제 쭉 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 앞부분만 한 30개 정도 천막을 치고 현재 선거법 개정 저지 선거법 개정 그렇죠. 저지.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관련된 선거법 개정 저지, 네.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 저지 이 두 가지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천막을 치고 한국당이랑 하고 마찬가지네요. 있습니다. 네, 그죠? 한국당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서울시는 관할 지역이 아니고요. 저기 영등포 구청. 구청이 관할 지역인데 네. 영등포 구청이랑 우리공화당이랑 하루에 한 번씩 만나요. 아 저기 나오네요. 네. 구청 네, 이제 관계자. 단속반들이 저분은 이제 개고장.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여기 천막 쳐놓은 거 이거 불법이니까 개고. 철거해라. 알아서 철거하시오라고 이제 개고장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개고 통지서. 예, 이제 철거해라는 개고장을 붙이는 게 행정 절차인 거죠. 음. 근데 저렇게 하면서도 이제 통화해요. 계속 만나서 합의를 해요.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저건 좀 특이하세요. 정말. 네, 하여튼,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는 내일까지, 네.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천막을 철거하겠다.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12월 3일까지 철거하겠다는 게 입장이었고 제가 한 2시간 전에 확인해 봤더니 네. 기존 계획대로 네. 영등포 구청에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내일까지 철거하겠다. 그리고 깨끗이 치우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래요. 근데 이제 내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안 하게 철거하겠다고 되면 하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게 되면 이제 영등포구청에서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네. 과태료부과. 대로부가. 네, 과태료부과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도 안 내고 철거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강제? 이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냥 지금 영등포구청이랑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대외협력실장이죠. 네, 우리 공화당. 예. 네. 저분이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영등포구청이랑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물리적 충돌까지는 안 가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천막 설치하고 하면 인력도 들고 비용도 들고 아무래도 좀 그럴 텐데 어떤 실익이 있나요? 존재감 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그대로 제가 대변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제 흔히 말해서 원 내에 있는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원 내에 있는 의원이 없는 소수 정당은 이제 저런 식으로 조금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제 투쟁의 방법을 저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중이나 지지자들이 지지를 얻고 이제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정당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근데 그 전략이 조금 시민들의 좀 불편을 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발전에 저해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 인지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소수정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뭐 최대한 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의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 또 저희가 현장에서 첨언을 해보면 우리 공화당도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여름에 그 공간에 동물단체도 똑같이 천막을 치고 개를 풀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을 파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정문 앞에 가보면 아까 기자회견장 그림이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민주노총도 네. 지금 그 정문 앞에서 네. 약간 이제
시설물에 해놓고서는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왜 민노총은 심지어는 아예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100m는 집회가 아예 금지되어 네, 안 있거든요. 되죠. 예. 아예 여기는 불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몇 년 동안 가만히 두고 왜 나만 갖고 아니면 그래? 우리만 저렇게 하면 와서 이렇게 다들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긴 하시던데 뭐 그런 부분도 저희도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발언은 아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런 식의 이 천막 정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전이나 모든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당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추구,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인 거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공화국은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이 여전히 있는 거죠. 여름에 광화문에서도 저렇게 했다가 네. 맞아요. 지금도 이미 가면 막 화분 놓고 막 큰 그랬었잖아요. 화분 갖다 놓고 막 그때 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시에서 예. 저렇게 기습적으로 천막 치거나 못 치게 하려고 그렇게 네, 했는데 대형 화분. 예. 여기는 저는- 화분 놓기도 좀 어렵네요, 네. 공간이. 거기는 그럴 화분이야 이미 화분이 있는 거죠. 나무들이 나무 있는 있는 있는데 거니까. 그 중간 중간에 없는 건데 예. 저를 다 메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기습적으로 저렇게 예고 없이 하면- 천막 설치하면 막을 수는 막을 방법이 없죠. 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정치 문화와 관련된 얘기로 결국엔 가겠군요. 이런 그렇죠. 천막 정치라는 게 좀. 음. 근데 여기저기 천막을 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기저기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렇죠. 공화당 주장처럼 그렇죠. 아무리 맞는 주장이더라도 저 앞에 있고 우리는 여기인데 왜 그러냐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 편을 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원내에서 가장 큰 야당도 솔직히 원내에서 국회 네, 안에서 네, 이렇게 네, 네. 협의를 통한 정치가 지금 실종돼 있잖아요. 네, 네, 20대 네. 국회를 바라보는 가장 큰 비판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상황인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0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30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워커 최정희 멋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치열한 현장 네.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현장 있으면 여기 좀 가봐라. 댓글 그래. 남겨주시면 네, 최재형 기자 여기 좀 가봐라. 그럼 가봐라 그러면 좀 열심히 그러니까. 한번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또 팀장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 제 팀장이에요. 저희 팀장 방금 저 갈군 거예요. 아니야. 일주일밖에 안 하나. 오늘 방송 어렵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 기자의 더 워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8부채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배달의 민족 수수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우버가 나왔을 때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노동자들을 놓고 그 노동자들한테 또 더 잘해줘야 되지 않는가. 혁신도 좋지만 그 대우가 어떠냐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엔 또 저희 배달원의 신분을 놓고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요즘 오늘 또 타다와 관련된 첫 번째 소송도 있었는데요. 혁신이라는 게 요즘 시대의 화두이기는 분명하고 저희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사회적 약자랑 같이 갈 수 있는 혁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지금 혁신 쪽에 있던 아니면 정부에 계시던 아니면 약자에 있던 서로 다 합의를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8부채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